김정수 선생님이 은퇴한 것은 작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그가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을 나서던 날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이 준비한 작은 송별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쉬어야겠네요.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해봐야죠. 그때만 해도 김 선생님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서도 더 많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제대로 시작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은퇴 첫날 아침 김 선생님은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출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아내 순자 씨는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동네 문구점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아침 차려놨으니까 먹고 오늘은 뭐 할 계획이야? 순자 씨의 질문에 김 선생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계획이라.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집 정리 좀 하고 책도 읽어볼까 해. 하지만 막상 혼자 집에 남겨지자 김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 시간표에 맞춰 살아왔던 그에게 갑작스러운 자유는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은퇴 후 첫 달 김 선생님은 뭔가는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시간 많으시겠어요? 뭔가 새로운 일 시작하실 계획 있으세요? 동네 마트에서 만난 이웃의 질문에 김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네. 뭔가 해야죠. 공부도 더 하고. 사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터넷으로 은퇴 후 할 일을 검색해봤지만 나오는 것들은 모두 거창했습니다. 창업, 재취업, 자원봉사, 새로운 학위 취득.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나? 김 선생님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해봤습니다. 먼저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컴퓨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강사의 빠른 설명을 따라가기 힘들었고 함께 수업을 듣는 다른 수강생들과의 나이 차이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엔 영어 회화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여행도 다녀야 하는데 영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20대 강사 앞에서 My name is Kim 6-수라고 말하는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도 다녀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여성들이었고 김 선생님은 그 속에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 두 번째 달이 되자 김 선생님은 다른 은퇴자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은퇴한 동료 박 선생은 손자 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할아버지 육아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인 최 선생은 등산회에 가입해서 매주 산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김 선생님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여보, 너무 조급해하지 마.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쉬게 되면 누구나 그런 거야. 하지만 김 선생님의 조급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할 일 없이 집 앞 공원을 걷고 있던 김 선생님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 있던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날씨 참 좋죠? 네, 그러게요. 저도 은퇴하고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죠. 영어 공부, 컴퓨터 공부, 등산.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김 선생님은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요.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있어도 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죄스럽더라고요. 사회에 기여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평생 할 일은 다 했잖아요. 이제는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할아버지와의 대화 후 김 선생님은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굳이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아침을 먹고 신문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에 쫓겨 대충 훑어보기만 했던 신문을 구석구석 읽으니 새로운 재미가 있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평소 쳐다보지도 않던 TV를 켰습니다.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 보고 있을 때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차 내용에 빠져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아줌마들이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저녁에 순자 씨가 돌아오자 김 선생님은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TV에서 하는 드라마 봤는데 꽤 재미있더라. 정말? 여보가 드라마를 보다니 신기하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런 걸 볼 줄은 몰랐어. 그날 밤 김 선생님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 선생님은 새로운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교육 서적이나 참고서만 봤지만 이제는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네. 특히 중년의 삶을 다룬 에세이들이 김 선생님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35년간 살면서도 제대로 구경해보지 못했던 동네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작은 카페도 들어가 보고 새로 생긴 상점들도 구경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나?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만 했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김 선생님의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바빠서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자 씨가 문구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이 와서 연필 하나를 사면서 500원이 비싸다고 깎아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탕 하나 더 줬지. 하하, 요즘 애들도 똑똑하네. 예전 같으면 그래라고 대충 넘겼을 이야기도 이제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대학생인 딸 민지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뭔가 새로운 일 안 하세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들 바쁘던데.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좋더라. 처음에는 딸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아버지의 편안해진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여요.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김 선생님의 건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렸는데 은퇴 후에는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약입니다. 밤에도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다음날 수업 준비나 학급 일 때문에 늘 잠자리에서도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 선생님은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은퇴자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이웃 할아버지들과는 종종 바둑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부족해서 망설였지만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그냥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한판 할까요? 좋습니다. 하지만 또 질 각오하고 와야겠네요. 하하,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동네 마트 사장님과도 친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급하게 필요한 것만 사고 나왔는데 이제는 가끔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참 여유로워 보이세요. 그런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은 처음으로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느껴봤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학기에 쫓겨 계절이 바뀌는 것도 제대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봄에는 공원에 벚꽃이 피는 것을 매일매일 지켜봤습니다.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고 꽃잎이 떨어지는 모든 과정을 천천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었구나.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찾아 책을 읽었습니다. 급하게 읽을 필요가 없으니 한 문장 한 문장을 음미하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가까운 산에 다녀왔습니다. 혼자서도 가고 순자 씨와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중간 쉬면서 천천히 올라가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에 눈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눈이 오면 애들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부터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5살 손자 현우를 돌봐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현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35년간 중학생들만 가르쳐온 그에게 5살 아이는 너무 어렸습니다. 하지만 현우와 시간을 보내면서 김 선생님은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할 거야? 글쎄 현우는 뭐 하고 싶어? 그네 타러 가자. 공원에서 현우와 함께 그네를 타고 모래놀이를 하고 미끄럼틀을 타면서 김 선생님은 잊고 있던 순수함을 되찾았습니다. 현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학교에서 뭐 했어? 할아버지는 수학을 가르쳤지. 112 이런 거 말이야. 와, 할아버지가 그런 것도 알아? 현우의 순진한 반응에 김 선생님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복잡한 방정식을 가르쳤던 자신이 손자에게는 단순히 시비를 아는 할아버지가 된 것이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10년 전 제자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수야, 잘 지냈니? 이제 성인이 된 제자 민수는 회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뭔가 새로운 일 안 하세요?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요. 아니야, 그런 건 안 해. 그냥 쉬는 게 좋더라. 민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창 시절 항상 바쁘고 열정적이었던 선생님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더 편안해 보이세요. 제자의 말을 듣고 김 선생님은 자신의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남편의 변화를 반겼습니다. 예전에는 늘 학교 일로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김 선생님이 이제는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어머, 웬일이야? 시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급할 것이 없으니 천천히 했습니다. 장보기도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는 순자 씨 혼자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김 선생님도 함께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장을 봤습니다. 이거 뭐에 쓰는 건데?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만드는 재료야. 아, 그래? 나도 만드는 법 좀 배워볼까? 정말? 그럼 가르쳐 줄게. 50대 중반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김 선생님. 처음에는 계란 후라이도 태웠지만 점차 실력이 늘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탁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탁구 실력이 늘었네요. 하하, 시간이 많으니까요. 탁구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나이도 비슷하고 고민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우리도 은퇴하고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어요. 맞아요.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김 선생님은 자신만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선생님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가고 싶은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장을 보며 멍하니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러면 안 되는 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쉬는 것도 괜찮구나. 평생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살아왔던 김 선생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문구점에서 돌아와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여보, 몸 아파? 아니야, 그냥 쉬고 있어. 아, 그래? 좋은데 뭐.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서 김 선생님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우연히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뉴스만 들었는데 이제는 음악 프로그램이나 토크쇼도 들었습니다. 오후에 차를 마시며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네.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면서 학창시절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길에서 주운 예쁜 돌멩이나 나뭇잎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지만 그냥 예뻐서 주워온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왜 모으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특별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35년간의 교사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이제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참 많은 일을 했구나.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급을 운영하고 학부모와 상담하고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충분히 했어. 이제는 쉬어도 돼. 자신에게 허락을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된다는 허락 말입니다. 김 선생님만의 하루 일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을 먹은 후 30분 정도 근처를 산책합니다. 돌아와서는 차를 마시며 신문을 꼼꼼히 읽습니다. 점심 후에는 낮잠을 잡니다. 교사 시절에는 낮잠을 잘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잘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가끔 동네를 산책하기도 하고 탁구 모임이 있는 날에는 복지관에 갑니다. 저녁에는 순자 씨와 함께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눕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김 선생님에게는 이런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변화 중 가장 큰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김 선생님은 뭐 하고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남들처럼 바쁘게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게으르게 보일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대답을 할 때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뭐 하세요? 학원 같은 데서 일 안 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 그래도 되나요?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웃의 의외라는 표정을 보며 김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뭔가 바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김 선생님은 갑자기 영화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혼자 영화를 보러 가도 되나? 하고 망설였을 텐데 이제는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영화관에 도착하니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나이 비슷한 중장년층이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영화를 보는 동안 김 선생님은 순수하게 즐겼습니다.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지 같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미있으면 웃고 감동적이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김 선생님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니 예전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늘 어디론가 급하게 가야 했던 그때의 모습 말입니다. 지금이 훨씬 좋아. 가을이 되자 김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단풍 구경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중턱에서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빨갛게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을 보며 김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무도 계절에 맞춰 변하는데 사람도 인생의 계절에 맞춰 변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젊었을 때는 푸르고 활기차게 살았고 중년에는 열매를 맺듯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가을 단풍처럼 차분하고 여유롭게 살아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단풍을 구경하던 다른 할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매년 보는 단풍인데 올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제대로 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는데 현우가 6살이 되자 할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집에 있어? 순진한 질문에 김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을 그만뒀거든. 이제 현우랑 놀아주는 게 일이야. 와. 그럼 매일 놀 수 있어? 응, 매일 놀 수 있어. 할아버지 부러워. 현우의 말을 들으며 김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노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언제부터 어른들은 놀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현우와 함께 공원에서 비누방울을 만들고 모래성을 쌓고 그네를 타면서 김 선생님도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또 놀자. 그럼 내일도 놀자. 23장 새로운 우정. 탁구 모임에서 만난 박철수 씨와 특히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은퇴한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어요. 그럼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재미없더라고요. 저도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요. 박철수 씨는 은퇴 전에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똑같이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둘이 함께 근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확행이라고 하던데 우리도 소확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소확행이 뭔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래요. 아, 그거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네요. 순자 씨도 남편의 변화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걱정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여보, 예전에는 집에 와도 늘 무슨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집에 있는 것 같아. 무슨 뜻이야? 몸만 집에 있고 마음은 학교에 있는 것 같았거든. 지금은 정말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서 좋아. 순자 씨의 말을 듣고 김 선생님은 자신의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함께 TV를 보면서도 대화가 늘었습니다. 이 드라마 주인공이 우리 현우랑 비슷한 나이네. 그러게. 현우도 저렇게 클까? 당연히 클 거야. 그런데 빨리 크면 아쉬울 것 같아. 지금이 제일 예쁠 때인데.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김 선생님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김 선생님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혈압도 정상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김 선생님, 작년보다 수치가 다 좋아졌네요.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고 있어요. 그게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이대로만 지내세요. 김 선생님은 건강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어깨가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성공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승진하고 인정받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온하게 사는 것도 성공 아닌가? 남들보다 뛰어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이뤄낼 필요도 없고 그냥 자신이 행복하면 그것도 성공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아빠가 편해 보인다, 예전보다 좋아 보인다고 말할 때면 이것도 하나의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김 선생님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춥기도 하고 밖에 나갈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것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가끔 눈이 내리면 현우를 데리고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눈사람 코는 뭐로 해? 당근으로 하면 되는데. 집에 당근이 있나? 할머니한테 물어보자. 손자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면서 김 선생님은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봄이 왔을 때 김 선생님은 작년과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뭘 해야 하나라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봄이 온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올해도 벚꽃이 피는구나. 매일매일 벚꽃이 피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재미가 되었습니다. 꽃봉오리가 부풀어 오르고 몇 개씩 꽃이 피기 시작하고 만개했다가 다시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 공원에서 만난 다른 할아버지와 벚꽃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년 보는 꽃인데 올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시간이 있어서 제대로 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바빠서 꽃이 피는지 지는지도 몰랐는데 은퇴한 지 1년이 되자 김 선생님은 그동안의 변화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는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그냥 있어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 전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1년 전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루가 참 빨리 간다.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바쁠 때는 시간이 안 간다고 했으면서
그때는 억지로 시간을 채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빠른 것 같아. 김 선생님은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매일의 소소한 일상을 더 깊이 있게 즐기려고 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할 때도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는 같은 길을 걸으면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한 권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었습니다. 탁구를 칠 때도 실력 향상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즐겼습니다. 굳이 더 잘해야 할 이유가 있나? 현우가 7살이 되면서 할아버지와의 대화도 더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안 가도 돼? 할아버지는 이미 학교 다 졸업했어. 그럼 이제 계속 안 가도 돼? 응, 이제 계속 안 가도 돼. 좋겠다. 나도 빨리 졸업하고 싶어. 현우의 말을 듣고 김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졸업하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유로운 것은 은퇴한 후인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할아버지처럼 되려면 아직 많이 기다려야 해. 얼마나 기다려야 해? 한 50년? 50년? 너무 길어. 두 번째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김 선생님은 계절의 순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가을에는 단풍을 구경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서 책을 읽고, 봄에는 꽃 구경을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계절에 맞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이 김 선생님에게는 완벽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어느 날 오후 김 선생님은 공원 벤치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참 평화롭죠? 네, 그러게요. 요즘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글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그 대화 후에 김 선생님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삶이 옳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여유로워 보여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가 훨씬 편안해 보여요. 저희도 그런 아빠 모습이 좋아요. 순자 씨도 말했습니다. 여보가 이렇게 변한 게 저는 제일 좋아요. 예전에는 집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는데. 가족들의 말을 듣고 김 선생님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김 선생님의 변화를 좋게 봤습니다. 마트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요. 부럽네요. 저도 빨리 은퇴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동네 카페 사장님도 김 선생님을 반겼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 선생님은 동네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유롭게 동네를 즐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2년차 은퇴 생활에 접어들면서 김 선생님은 행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성취하고 인정받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맛있게 밥을 먹는 것, 날씨가 좋은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손자가 웃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복잡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가끔 아직 일하고 있는 후배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은퇴하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아, 뭔가 새로운 일 안 하세요? 왜 새로운 일을 해야 해? 평생 일했으면 이제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바쁠 때보다 더 충실해. 후배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은퇴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나중에 자네들도 은퇴하면 알게 될 거야. 그냥 쉬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김 선생님의 일상은 매일 비슷했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낮잠을 자고 탁구를 치고 손자와 놀아주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매일매일 작은 변화와 발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원에서 새로운 꽃을 발견했고, 어제는 재미있는 책 구절을 읽었고, 그제는 손자가 새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구나.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지금이 아닐까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것, 외부의 압박 없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성공한 것 같아. 탁구 모임에서 만나는 다른 은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 선생님은 자신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일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김 선생님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은퇴 3년 차에 접어들자 김 선생님은 이제 완전히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일상이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현우가 8살이 되자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나도 할아버지처럼 매일 놀 수 있어? 그럼.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열심히 공부하고 일도 해야 해. 왜? 그래야 나중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거든.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어? 응, 할아버지도 35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우와 놀 수 있는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열심히 할게. 3년간의 여유로운 생활은 김 선생님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김 선생님 나이에 이 정도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그런가요? 스트레스가 적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대로만 지내시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0세까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네요. 어느 날 아들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고.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힘든 시간들이 모두 필요했던 것 같아. 어떻게요? 그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거든.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봐. 언젠가는 너도 아버지처럼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계절의 변화에 맞춰 자연스럽게 살아갔습니다. 봄에는 꽃 구경을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다니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서 독서를 했습니다. 각 계절마다 그 계절만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급할 것도 없고 특별히 해야 할 일도 없으니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김 선생님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그러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김 선생님은 집에 있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의 교사 생활 동안 모아둔 자료들, 학생들이 준 편지들, 각종 상장들. 하나하나 보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선생님은 순자 씨와 함께 산책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말이야. 그러게. 우리 참 복 받은 거야. 건강하게 은퇴할 수 있고 가족들도 잘 커줬고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말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해야 할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자유구나. 아침에 일어날 시간도 무엇을 할지도 어디를 갈지도 모두 자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해야 해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봄날 김 선생님은 공원에서 벚꽃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 젊었을 때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 했고 중년에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김정수 선생님의 사연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시는 중년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